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누구든 길치바보로 만드는 요상한 골목길입니다. 자,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스페인 똘레도입니다. 똘레도를 보기 전에 스페인을 말하지 말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너무나 파란만장했던 스페인 역사가 나이테처럼 모두 압축된 곳이 바로 이 똘레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페인을 제대로 알려면 일단 똘레도를 보라는 겁니다. 똘레도는 스페인에서 가장 잘 나가던 왕인 펠리페 2세가 1561년에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기기 전까지 스페인의 최고 중심지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1000년 세월이랍니다. 그렇듯 마드리드의 대선배인 똘레도는 아담하지만 지형이 참으로 야무진 곳입니다. 강줄기가 둥글게 휘감은 것도 든든한데 가파른 절벽 언덕에 조성된 똘레도는 군사 전문가가 아닌 저같이 평범한 사람 눈에도 여지없는 천연 요새인데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엄청 고달팠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이 스페인 지역을 하나하나 손쉽게 접수해 갈 때 똘레도 사람들은 이 천연 요새를 방패 삼아 강력하게 저항했답니다. 너무나 끈질긴 저항으로 애를 먹었던 로마인들은 간신히 정복한 후에 이곳을 톨레툼이라 했는데요. 라틴어인 톨레툼은 참고 견뎌 항복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랍니다. 그 끈질긴 저항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도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똘레도란 명칭은 여기서 유래된 겁니다. 하지만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천연 요새는 수백 년 후인 6세기경에 로마를 밀어낸 서고투족이 꿰찼는데요. 똘레도가 스페인의 수도가 된 건 이때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서고투 왕국도 711년에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에게 밀려나면서 똘레도 주인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이슬람 세력이 점령한 똘레도 땅을 가톨릭 세력이 다시 찾은 건 374년 만인 1085년인데요. 이때부터 똘레도는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물리친 1492년까지 국토회복운동 지휘본부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서로 죽어라 싸우긴 했지만 다른 민족을 품어주는 미덕을 발휘한 곳이 바로 이 똘레도랍니다. 335 흩어져서 유랑하던 유대인들이 똘레도로 대거 모여들었을 때 당시 이곳의 주인이던 이슬람 세력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모두 포용했고요. 그 이슬람 세력을 몰아낸 카톨릭 세력도 이때는 미처 떠나지 못한 이방인들을 곱게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때 이곳을 유럽의 예루살렘이라 불렀다네요. 그 덕분에 가톨릭과 이슬람, 유대 문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다신교를 믿던 로마의 흔적까지 아우른 똘레도는 단위 면적당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곳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구도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답니다. 그런 똘레도는 마드리드에서 버스든 기차든 1시간도 안 걸리는 곳이다 보니 당일치기 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요. 각각의 재료들이 골고루 섞여서 감칠맛 나는 비빔밥 같고 발길 닿는 곳마다 묵은지처럼 깊은 맛이 우러나는 똘레도를 그렇게 몇 시간 만에 가뿐하게 보고 훌쩍 가는 거는 1000년을 이어온 세계문화유산 도시가 자존심 팍팍 상할 일입니다. 예전에는 버스 정류장에 내리면 높은 언덕에 자리한 똘레도 구시가까지 꾸역꾸역 걸어서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똘레도 중심 광장에 들어서면 에스컬레이터가 타임머신? 할 만큼 중세시대로 확 들어온 느낌이랍니다. 이 안에 있는 건물들은 분위기가 그야말로 고풍고풍한데요. 그런 똘레도는 정말이지 미로의 도시랍니다. 실핏줄처럼 요리조리 파고든 좁은 골목길 곳곳에선 관광객마다 지도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하지만 거미줄처럼 섬세하게 얽히고 설킨 거대한 미로 속에선 사실 지도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아니, 눈알이 빠질 만큼 복잡한 지도를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다 보니 비교적 길눈이 밝은 저도 목적지를 찾다가 여기가 아니네? 잉? 여기도 아닌가벼? 나 바보 아니야? 하면서 수없이 길을 잃곤 했는데요. 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우연찮게 마주친 것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유물이다 보니 길을 잃는 게 오히려 재미난 요상한 골목이랍니다. 어느 골목에 들어서든 보물찾기 하듯이 무언가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똘레도의 매력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헤매다 노천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잠시 쉬다 보면 이리 갔다 나오고 저리 갔다 나오고 저처럼 왔다리 갔다리 헤매는 사람들을 느긋하게 구경하는 것도 은근 재미있었답니다. 또 어느 골목에선 간간히 차가 들어올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벽에 껌딱지처럼 바짝 붙어서 차가 지날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야 했는데요. 아니, 똘레도는 왜 이렇게 길이 좁고 복잡한 걸까요? 물론 작은 공간에 비해 사람들이 많으니 길이 최대한 좁혀졌을 것이고, 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면 작은 도시가 좀 커 보이는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렇게 좁고 복잡한 길은 침입자를 대비하는데 최상이었을 겁니다. 길이 좁으니 적의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한 번에 많은 인원이 밀려들 수 없고, 혹시나 들어왔다 해도 관광객들처럼 헤매기 십상이니 역시 자연과 인간의 합작품인 최고 요새입니다. 그런 똘레도는 칼의 도시로도 유명한데요. 그 옛날 전쟁이 끊이질 않았기에 무기 생산이 필수였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강철로 만든 똘레도 검은 단번에 목이 댕강 달아날 만큼 당시로선 핵폭탄급 무기였다는데요. 지금도 골목 곳곳마다 그 시절의 분위기가 팍팍 나는 칼과 방패를 파는 기념품점이 수두룩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등장했던 칼과 갑옷들도 이 똘레도에서 제작됐답니다. 그런가 하면 금빛, 은빛으로 빛나는 다마스키나도 공예품점도 칼집들만큼 많은데요. 이는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 출신 장인들이 만든 제품이란 의미로 이슬람 지배가 남긴 흔적이랍니다. 금속판에 선을 새기고 그 안에 금실과 은실을 입히는 과정이 너무나 섬세하고 정교해서 작품에 몰두하는 장인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보는 것도 엄청 조심스러웠는데요. 행여 기침이 나올까 싶어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보는 저도 수고가 많았지만, 다마스키나도를 만드는 장인의 수고는 그야말로 엄청나기에 작품값은 만만치 않답니다. 어쨌든 실핏줄 같은 똘레도 미로들은 어디서든 똘레도의 상징인 대성당으로 모아지는데요. 이슬람을 물리친 기념으로 1227년에 짓기 시작한 똘레도 대성당은 그라나다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은 이듬해인 1493년에 완공됐으니 장장 266년에 걸쳐 지은 거랍니다. 그런 대성당은 겉모습도 웅장하지만 내부는 대부분의 성물들이 금빛으로 번쩍번쩍하다 보니 그것에 눈이 쏠려서 마음을 가다듬고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으려나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성당을 지을 수 있었던 건 중세시대 당시 교회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똘레도 대주교는 스페인 수석 대주교로 왕 못지않은 권력자였답니다. 그런 똘레도 대성당은 스페인 카톨릭 총본부이기에 마드리드가 행정수도라면 똘레도는 정신적 수도로 여긴다네요. 똘레도 중심 광장에서 관광기차를 타면 타호강으로 둘러싸인 똘레도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로 갈 수 있는데요. 낮에 보는 전경도 좋지만 저는 요리조리 휘어진 골목마다 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는 저녁 풍경이 더 매력적이었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알카사르는 이슬람 지배 시절에 세워진 것이지만 카톨릭 세력이 똘레도를 되찾은 후에 중축해서
수도를 마드리드로 옮길 때까지 왕실로 사용하던 건물인데요. 이곳은 동족끼리 총을 겨눈 스페인 내전 당시 가장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던 비극적인 현장으로 지금은 군사박물관으로 변신했답니다. 어쨌든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똘레도 골목도 강 건너에 있는 전망대에서 보면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풀리는지 좀 알 수 있는데요. 막힌 것 같다가도 어디선가는 뚫리는 똘레도 미로를 보다 보니 아휴, 뜬금없이 사랑의 미로가 떠오르는데요. 잘 나가다 막히는 사랑도 한 발짝 물러나서 마음을 좀 넓히면 왜 꼬인 건지 그 실마리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투가 현미경으로 보는 거라면 사랑은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라 했나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 어흥.